그날은 이상하게 조용한 날이었다. 눈이 오지도 비가 내리지도 않았지만 집안의 공기에는 마치 오랜 시간 닫혀있던 서랍을 여는 듯한 묵직한 침묵이 감돌았다. 정우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책, 어머니가 예전에 주신 거예요. 이사하면서 다시 찾았어요. 그는 손에 들고 있는 책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책 표지에는 발행국화꽃 그림이 있었고 첫 장에는 읽을 시간조차 따뜻하기를 이라는 단정한 글씨체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가 그 책 줬었나? 윤희는 살짝 눈을 찌푸리며 말했다. 노안으로 흐릿해진 시선이 책 표지 위를 더듬듯 살폈다. 네, 수진이랑 결혼하기 전에 저보고 한번 읽어보라고 주셨던 거예요. 윤희는 잠시 기억을 더듬었다. 그래, 그땐 책을 많이 읽었지. 그 애가, 수진이가 당신이 그런 책 좋아한다고 해서. 책의 냄새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종이의 얇은 숨결,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스치는 바람. 그 속엔 시간도, 목소리도, 그녀의 기억까지 조용히 머물고 있었다. 그날 저녁, 정우는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다. 그리고 처음으로 윤희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고 문장은 길지 않았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숨을 들이켜듯 조심스럽게 소리를 담았다. 기억은 때때로 물처럼 흐른다. 그 흐름에 젖은 마음은 새로이 따뜻해질 줄을 안다. 윤희는 아무 말 없이 책 읽는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날 그녀는 거에 잠들듯 고개를 기댄 채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말 대신 귀로 전해지는 따뜻함. 그녀의 딸이 사랑했던 남자. 이제는 사위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타인이 되어야 할 사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단지 사람이었다. 목소리로 다가오는 어떤 사려 깊은 존재. 그날 이후로 정우는 일주일에 2번,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이면 윤희의 집을 찾았다. 오늘은 4장까지 읽었으니까 5장부터 시작하죠. 그는 조용히 책을 펴고 이어지는 문장을 읽기 시작했다. 책 속 주인공은 잃어버린 기억을 따라 낡은 사진 속 인물을 찾아가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책의 줄거리는 점점 자신의 마음과 겹쳐졌다. 기억, 잃어버린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되찾으려는 마음. 윤희는 가끔 짧게 말했다. 이 문장, 참 좋다. 이 작가, 옛날에 참 많이 읽었지. 그는 묻지 않았다. 그녀가 말하고 싶을 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침묵 사이에 작은 감정들이 차곡차곡 쌓였다. 어떤 문장엔 숨죽여 웃었고 어떤 장면엔 둘 다 말을 멈춘 채 책을 덮었다. 그건 감동이었고 어쩌면 조용한 치유였다. 어느 날 윤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목소리, 수진이 아빠 목소리랑 좀 비슷해. 정우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 그래요? 응. 다정한 목소리는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위로가 되는 그런 톤이었지. 당신 목소리도 그래.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녀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자 조용히 책을 펴고 다시 읽기 시작했다. 이번엔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깊게. 그는 어느새 책을 윤희에게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읽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문장이 가슴에 닿았고 말이 마음에 내려앉았다. 읽는다는 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무는 것이라는 걸 그는 이제 알게 되었다. 그날 밤 정우는 혼자 집에 돌아와 책을 펼쳤다. 그리고 윤희가 표시해둔 작은 포스트잇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이 읽어주는 목소리로 오래된 내가 조금은 덜 외로웠어요. 그는 한참을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작은 미소를 지었다. 다음 장을 넘기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도 그랬어요. 금요일 저녁, 정우는 책가방 하나를 들고 윤희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익숙한 나무 향과 따뜻한 조명이 그를 반겼다. 그는 오늘은 책만 읽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이거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그는 작은 편지 묶음을 내밀었다. 연한 베이지색 종이에 조금 삐뚤한 글씨체, 수진의 글씨였다. 윤희는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바라봤다. 수진이가 남긴 편지야? 네. 그녀가 제게 주려다 못 보낸 것 같아요. 일기처럼 쓰인 것도 있고 편지처럼 시작한 것도 있어요. 읽고 싶니? 정우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괜찮으시다면. 윤희는 그 말에 오래된 숨을 한번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같이 읽자. 그날 밤, 둘은 식탁에 마주 앉아 낡은 편지 한 장을 펼쳤다. 종이는 조금 노랗게 바랬지만 그녀의 글씨는 또렷했다. 정우에게 오늘도 당신은 모른 채 잠들었겠지. 나는 가끔 말하지 못한 것들이 마음에 남아 오래 떠돌아다녀. 정우의 목소리는 책을 읽을 때보다 더 조심스러웠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보다 미안하다는 말을 더 자주 꺼냈던 날들이 많았지. 그게 나였어. 윤희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두 손은 무릎 위에서 서로를 감싸 안고 있었다. 정우는 다음 문장을 읽으며 자신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다. 엄마에게도 고마웠다고 말하고 싶었어. 그 사람을 데려왔을 때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같이 밥을 먹어준 것만으로도 나는 울컥했거든. 정우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조용히 숨을 내쉬며 편지를 덮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애는 참 마음이 깊은 아이였어. 네.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가끔 나를 놀라게 했어. 그 조용한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걸 알고 있었는지.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 침묵이 그저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함께 누군가를 기억하는 마음이 둘 사이에 작은 온기를 만들고 있었다. 며칠 뒤 정우는 다시 윤희의 집을 찾았다. 이번엔 책과 함께 작은 음향기기를 하나 들고 왔다. 어머니, 수진이 예전에 노트북에 녹음한 파일들 USB로 옮겨놨어요. 녹음한 거? 네. 독백도 있고 어머니에게 쓰던 말도 있고 듣고 싶으세요. 윤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들려줘. 플레이 버튼을 누르자 수진의 목소리가 방안을 가만히 울렸다. 오늘은 엄마 생일이다. 내가 뭘 해도 엄마가 울지 않게 웃게만 하고 싶은 날이다. 그러려면 그냥 엄마 옆에 있어주는 게 제일일까? 윤희는 눈을 감았다. 그 목소리는 너무 생생해서 마치 어딘가에서 딸이 다시 걸어 들어올 것만 같았다. 그녀는 작게 중얼였다. 그 아이 목소리 잊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나 봐. 정우는 그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오늘은 책을 읽지 않았다. 대신 목소리를 들려주었다. 그녀의 딸의 목소리, 그리고 자신의 마음. 그날 밤 윤희는 혼자 식탁에 앉아 오랜만에 펜을 들었다. 정우에게 답장을 쓰듯 조용히 글을 적었다. 정우야, 내가 읽어주는 목소리에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았어. 책의 문장이 아니라 너의 숨결이 내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했단다. 그녀는 그 편지를 접어 책갈피 안에 조용히 끼워두었다. 언젠가 그가 다시 책장을 넘길 때 그 편지가 그의 눈에 들어오기를 바라며 그날 저녁 정우는 늦지 않게 도착했다. 비가 오진 않았지만 하늘은 흐렸고 윤희의 집 앞 정원에는 지난밤 떨어진 감잎이 몇 장 나란히 쌓여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자 익숙한 웃음과 함께 그녀가 말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왔네? 네. 책도 읽고 차도 조금 더 오래 마시고 싶어서요. 그 말에 윤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가라고 손짓했다. 거실 한켠 작은 탁자 위에
오늘 읽을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이번엔 윤희가 준비해둔 책이었다. 예전 그녀가 남편과 함께 읽었던 시집이었다. 이건 어머니 책이에요? 응. 오래전에 같이 읽었던 거야. 그 사람은 시를 잘 이해 못했지만 읽어줄 때 목소리는 좋았지. 그녀의 입꼬리에 살짝 미소가 스쳤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책을 들어 펼쳤다. 종이는 낡고 군데군데 접힌 흔적이 있었고 연필로 조용히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그는 첫 시를 조용히 읽기 시작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가 진짜 깊은 거라지만 나는 너의 말이 그리웠다. 그 짧은 시구를 읽는 그의 목소리에 윤희는 고개를 들었다. 방금 그 부분 한 번 더 읽어줄래? 정우는 다시 책장을 넘기며 그 문장을 천천히 읊조렸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들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내내 생각했는데 나도 그 아이에게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거야. 그 아이가 괜찮다고, 엄마가 자기를 잘 키웠다고. 정우는 잠시 시선을 거두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수진이가 제게 괜찮다고 했던 말을 자주 떠올려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거든요. 두 사람 사이엔 이제 자주 그런 순간이 생겼다. 책을 매개로 말을 꺼내고 문장을 따라 감정을 공유하며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어도 서로의 마음이 전달되었다. 그건 독서 모임이 아니었다. 그저 함께 있는 방식이었다. 어느 날은 책 대신 앨범을 펼쳤다. 윤희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정우 앞에 놓았다. 이건 수진이 어릴 때 사진들이야. 한 번도 당신에게 보여준 적 없었지? 정우는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다. 어린 수진이 엄마와 손을 잡고 걷던 사진, 첫 자전거를 타던 사진, 무대 위에서 노래하던 사진. 이 사진, 수진 씨가 부끄러워했었는데. 머리 너무 부풀어 있다고. 그때 유행하던 스타일이라고 해도 자기는 싫었대요. 윤희는 웃었다. 그러고 보니 나도 그때 머리 이상했지. 둘은 함께 웃었다. 작은 웃음이었지만 그 안엔 추억과 회복이 함께 들어있었다. 사진 한 장 한 장마다 추억이 쌓여 있었고 그 기억을 함께 나누는 이가 있다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따뜻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정우는 윤희의 집에 더 자주 들르기 시작했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요즘은 자신의 집보다 이곳이 더 편안했다. 조용한 음악, 늘 따뜻한 차,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책 한 권. 그가 도착할 때면 항상 윤희는 작은 웃음으로 맞아주었다. 오늘은 수진이가 좋아하던 소설 읽자. 네, 어머니가 예전에 추천해 주셨던 그 책이죠? 그래, 그 아이가 고등학교 때 밤새 읽고 나한테 줄거리까지 설명해줬던 책이야. 정우는 그 책을 읽으며 수진이 그 책을 어떻게 느꼈을지, 어떤 부분에서 웃었을지 상상해 보았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문득 생각했다. 지금 이 시간은 그녀와의 관계 속에서 잃은 것을 다시 찾아가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 역시 마찬가지일지도 모른다고. 어느 늦은 밤 책을 읽고 돌아가려던 정우에게 윤희가 조용히 말했다. 정우야. 그가 돌아봤다. 내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책 읽고 이렇게 차 마시고 있는 게 딸이 원했던 모습일까? 정우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네, 그럴 거예요. 수진이는 사람들이 서로 곁에 있기를 좋아했어요. 가족이든 친구든 같이 있다는 걸 중요하게 여겼어요. 윤희는 조용히 웃었다. 그럼 다행이다. 나도 그 애가 원했던 사람이 되고 싶거든.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어요. 그날 밤 정우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아 일기처럼 무언가를 적었다. 우리가 다시 만난 건 관계의 회복이 아니라 마음의 복원이었다. 책 한 권으로 시작된 대화는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이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지금 천천히 덮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그는 책갈피 속에 그 글을 끼워두었다. 그 글은 언젠가 그녀가 다시 책을 펼칠 때 읽게 될지도 몰랐다. 아니, 읽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의 마음은 이미 목소리로, 이미 함께한 시간으로 충분히 전해졌을 테니까. 그날은 유난히 맑았다. 햇살은 따뜻했고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바람엔 이름 모를 꽃향기가 섞여 있었다. 정우는 여느 때처럼 책을 들고 윤희의 집문을 열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녀가 먼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작은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앞치마 차림 그대로 조용히 책을 펴고 있었다. 그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먼저 시작하셨네요? 윤희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내가 읽어줄까? 정우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네, 듣고 싶어요. 그녀는 책을 펼쳤다. 책 속에서 오래된 시 하나를 골라 낮고 안정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목소리는 때로는 약이 되고 때로는 그림자가 된다. 그러나 나는 그 목소리를 듣고 살아간다. 정우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낭독이라기보다 기억을 들려주는 듯했다. 조금 쉰 듯한 음성.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온기와 리듬은 그가 한동안 잊고 있었던 집이라는 감정을 떠올리게 했다. 책을 다 읽은 뒤 윤희는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라주었다. 정우는 컵을 받으며 말했다. 오늘 목소리 좋았어요. 뭔가 익숙하면서도 처음 듣는 느낌이었어요. 윤희는 작게 웃었다. 당신이 읽어주는 걸 듣다 보니까 나도 오래전 잊었던 목소리를 다시 꺼내보고 싶더라고. 외전에 아버지께 읽어드리셨던 것처럼요? 그 사람 병원에 오래 있었을 때 말을 못하게 되면서 내가 매일 책을 읽어줬어. 처음엔 시였고 나중엔 편지였지. 편지요. 그 사람이 말하지 못하니까 내가 대신 말해주는 것처럼 그 사람 마음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같이 있다는 게 중요했으니까.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그 말이 이제는 더 잘 이해됐다. 말이 아닌 존재로 곁에 있다는 것, 책을 읽는다는 것이 단지 이야기 전달이 아니라 누군가의 곁에 머무는 방법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 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며칠 뒤 정우는 작은 수첩을 들고 왔다. 이거 요즘 제가 적고 있는 글이에요. 책을 읽다가 느낀 것들을 조금씩 정리해 보려고요. 윤희는 그 수첩을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넘겼다. 별표 말 없이 건네는 문장에는 누군가를 품는 방식이 있다. 그 품은 따뜻한 차 한 잔처럼 시간이 지나도 식지 않는다. 별표.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을 다시 정우에게 돌려주었다. 좋은 말이네. 그거 책으로 내도 되겠다. 정우는 웃었다.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랑 이 시간들이 그대로 사라지긴 아까워서요. 기억이라도 남기고 싶어요. 기억은 남는 게 아니야. 함께한 사람이 계속 그걸 살아내는 거지. 그 말에 정우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말처럼 지금 이 순간도 언젠가 누군가의 기억이 될 것이다. 그 기억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시간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한 것 아닐까. 어느 날 윤희는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다. 이거 내가 처음 읽어줬던 그 책이야. 내가 따로 사뒀어. 정우는 상자를 열었다. 책 표지는 그대로였지만 속지에는 그녀의 글씨로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당신의 목소리는 나의 오후를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그는 책을 가슴에 안으며 말했다. 저도 어머니의 이야기들이 제 시간을 다시 살아나게 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책을 읽었던 이 시간이
내겐 작은 기적이었어. 정우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럼 오늘은 제가 다시 읽을게요. 그래, 듣고 싶다. 그는 책을 펼쳤다. 이번엔 소설도 시도 아니었다. 수진이 남긴 마지막 편지였다. 그는 조용히 마지막으로 그 글을 읽어내려갔다. 별표 엄마, 그리고 정우 씨, 나는 당신들이 함께 책을 읽는 모습을 어딘가에서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내 바람이었고, 내가 가장 원했던 다정의 형태였어요. 말이 아닌 마음으로 서로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 별표. 윤희는 눈을 감았다. 정우도 목소리를 멈췄다. 하지만 그 침묵은 슬픔이 아니었다. 그건 마음이 가득 찼다는 증거였다. 며칠 뒤, 정우는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다. 이번엔 책장이 아니라 자신이 쓴 글이었다. 윤희는 그 맞은편에서 조용히 들으며 차를 따랐다. 그 둘 사이엔 이야기라는 이름의 따뜻한 강이 흐르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읽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사이였다. 가족이라는 말이 아니더라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니더라도 그들은 서로에게 마음이 가닿는 사람, 다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공유 남겨주세요. 아래 댓글로도 들려주세요. 당신은 누구의 목소리를 오래 기억하고 있나요? 그 이름만으로 따뜻해지는 그 사람, 그 소리,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릴게요.